자, 사전투표 예고해 드린 대로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내일 사전투표 하실 건가요? 네, 저도 내일 할 예정. 네, 저도 내일 할 예정입니다. 자, 2013년 재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됐죠. 사전투표 참여율 매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전투표가 자리를 잡은 상황인데 오늘 거대 여야 정당의 수장들 역시 한 목소리로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국민이 주권을 포기하기를 바라는, 주권을 포기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내일 모레 반드시 사전투표에 참여하시고 남은 기간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분들을 설득해서 투표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참여가 곧 권력입니다. 흔들림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서 투표해 주십시오. 사전투표하면 진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다.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생각만 하시고 모두 투표해 주십시오.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게 이길 것이라는 기세를 내일 사전투표에서부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송영우 대변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대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여당한테 불리하다는 말이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요, 투표 기간이 3일인 집단과 투표 기간을 하루로 생각하는 집단이 선거에서 경쟁을 하면 당연히 투표 기간이 3일인 쪽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사전투표를 굉장히 터부시하거나 배관시하면서 당일 투표만 고집을 했을 때 선거 당일에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본의 아니게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후에 투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투표소에 갔다가 신분증 놓고 와서 집에 다시 갔다 왔더니 6시가 넘어서 투표를 못 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들이 모이면요,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표차가 됩니다. 그 2000년 총선 때요, 그 문세표라고 당시에 그 문학진 후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경기도 하남에서 3표 차로 졌죠. 재검표를 했습니다만 2표 차로 줄어서 결국 낙선을 했는데 누군가가 제때 가서 그분을 찍었더라면 아마 당선이 됐을 겁니다. 또 2016년 총선에서도 그 인천 부평갑의 문병호 후보 28표 차로 낙선을 했는데 재검표를 했지만 23표까지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구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그 정도의 표차는 투표 기간이 3일이냐 하루냐에 따라서 충분히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사전투표에 대해서 배관시하거나 터부시할 그런 시대는 지났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민주당은 근데 예전부터 좀 사전투표하면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사전투표에는 좀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좀 하고 또 본투표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한다 이런 이제 관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2030 세대 또는 3040 세대들이 출근하면서 손쉽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사전투표를 좀 선호했던 건데 지금 방금 뭐 우리 송 대변인께서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그런 여야의 그런 격차, 벽은 없어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하나 문제는 뭐냐면 사전투표를 여전히 부정선거로 인식하는 분들이 일부 계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충분히 대비책이 있다라는 걸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CCTV를 통해서든지 이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전투표는 지난번에도 본투표 대비해서 한 40%까지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아마도 전체 투표의 한 40%에 근접하는 투표율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양만희 논술위원께서 내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혹시 뭐 투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요령을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일과 모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명서, 주민등록증 같은 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잘 알려져 있지만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괜찮지만 네.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고 그걸 게시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사전 투표에 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불안해하는 점을 감안해서 선관위에서 사전 투표함을 24시간 감시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총선까지 남은 가장 큰 변수. 2030 세대의 투표율이 꼽힙니다. 지금 보실 지지율에서도 이런 성향이 뚜렷한데요. 자, 오늘부터 새로 실시된 총선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나 보도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는 이전 조사 결과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양만희 논설위원, 네. 이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이런 응답자 중에서도 2030 세대의 비율이 좀 낮은 편이고 또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계층 역시 청년층이 많은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그 무슨 투표 의향 물어본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본 것도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네. 네, 지금 뭐 다른 그래프가 좀 준비돼가지고 예,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앙선관위에서 한국갤럽 의뢰해서 투표 참여 의향을 물어본 것인데요. 네. 4년 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투표 참여하겠느냐 의향을 물어본 거하고 실제 투표는 좀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좀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투표 의향이 다소 감소한 면을 보였다는 점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다음 그래프 보실까요? 세대별로 보면 세대별로 보면은 18세부터 20대, 30대, 40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50대부터 그 이상은 조금 높아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18세부터 40대가 연령대별로 봤을 때 적극 투표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해석이 나왔었던 것이죠. 네. 다음 보실까요? 정당 지지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인데 이거는 다른 여론조사입니다. 연합뉴스가 매트릭스에 의뢰했던 것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지지 정당이 없음이 26%나 됩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아직 투표 의사를 확정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세대,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 이 조사는 연합뉴스와 연합TV뉴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달 30일에서 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18세에서 29세까지의 정당 지지도를 살펴봤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자는 이제 지금 2조 심판론에 맞선 정권 심판론과 함께 이 청년층을 겨냥한 맞춤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청년청을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또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청년청을 설치해서 인구부 밑에 두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 정책을 전부 다 거기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돼서 통일성을 갖고 그렇게 하겠다는 공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 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정권 교체를 지지해 주신 그 20대, 30대 청년들의 기대와 여망에 많이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미흡함에 대해서 많이 통감하고 있고요. 네. 이제라도 정말 잘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런 정책을 제시를 드렸으니 한번 믿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네, 김준욱 대변인. 민주당에서는 2040 세대를 겨냥해서 이른바 실대 취향 저격 공약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2040 세대는 나한테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이 뭔가가 중요하지. 네. 나의 삶이 어떻게 미래에 바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두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주차 빌런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네. 이런 건 지금 우리 삶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난임 치료 유급 휴가 제도를 좀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전기차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생들의 기숙사 5만 호
공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조금 더 내 삶에 도움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저희가 7개 취향 저격 공약이다 해서 내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짧게 네, 말씀드려도 말씀하시죠. 될까요? 사실 그 민주당이 말씀하신 청년 공약들 훌륭한 것들이 많고 대부분 아마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 주차 불량 강력 처벌법 이런 것들 법을 바꾸면 할 수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기존에 180석을 갖고 4년 동안 안 하시다가 왜 이제야 공약을 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민주당이 무슨 법이 안 되면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좋은 법안은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을 하셨어도 저희가 이거는 여야 합의해서 분명히 통과시켰을 법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그동안 뭐 했냐 하는 프레임은 이번 정권 심판론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